내 이름은 이진우. 2023년 23세 나이에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했다. 서울 외곽의 한 훈련소. 낯선 환경과 엄격한 규율은 마치 자유분방했던 대학 생활과는 정반대의 세상 같았다. 캠퍼스의 낭만 대신 군복의 빳빳함과 군화 소리가 일상이 되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관물대 정리부터 식사 예절, 경례 구호까지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이 없었다.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외계인처럼 나는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적응해 가던 중 내 눈길을 사로잡는 신병이 하나 있었다. 박민호. 나보다 3살 어린 갓 20살이 된 녀석이었다. 민호는 키가 조금 작고 통통한 체격에 동글동글한 얼굴이 꼭 아기곰 같았다. 녀석은 항상 어딘가 어설펐다. 군복은 늘 삐뚤빼뚤했고 군화 끈은 풀리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관등성명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 저, 이병, 박, 민, 뭐더라? 민호가 더듬거리며 관등성명을 외울 때마다 우리 소대는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해맑게 웃었다. 그 순진무구한 웃음은 왠지 모르게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민호의 해맑음도 최태현 병장에겐 통하지 않았다. 나와 동갑이지만 입대 시기로는 선임이었던 최태현은 태권도 선수 출신답게 다부진 체격에 매사에 엄격한 FM 군인이었다. 그는 민호의 어설픈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적했다. 박민호 이병, 군복 똑바로 안 입나? 군기가 빠져가지고. 태연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민호는 잔뜩 주눅든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런 민호를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틈틈이 민호를 챙겨주기 시작했다. 군복 입는 법, 관물대 정리하는 법, 경례하는 법 등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민호야, 군복은 이렇게 각을 잡는 거야. 그리고 경례할 때는 손끝이 눈썹에 닿아야 하고. 나는 시범을 보이며 민호에게 설명했다. 민호는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워낙 덤벙대는 성격이라 금세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아, 맞다. 또 까먹었네. 민호는 머쓱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다. 나는 그런 민호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배우고 연습하면서 조금씩이나마 군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어느 날 나는 민호와 함께 복도를 걷다가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다. 한승기. 민호보다 몇 달 늦게 입대한 후임이었다. 승기는 뺀질뺀질한 인상에 능글맞은 말투가 특징이었다. 그는 민호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함께 깔깔거리며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승기는 뭔가 음흉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내무반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민호와 태연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박민호 이병, 너 진짜 정신 안 차릴래?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태연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민호를 쏘아붙였다. 민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태연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 자식이 내 핸드폰 몰래 썼다고. 나는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핸드폰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였다. 민호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민호야, 진짜야? 네가 태연이 형 핸드폰 썼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민호가 정말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다. 태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민호에게 소리쳤다. 너 진짜 군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나는 그런 민호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에게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승기가 슬그머니 나타나 태연에게 말했다. 최태현 병장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민호 이병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승기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민호를 감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위아해졌다. 승기는 평소에 민호를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민호를 옹호하는 거지? 승기야, 넌 빠져. 이건 우리끼리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승기에게 차갑게 말했다. 승기는 어깨를 으쓱하며 물러섰다. 나는 다시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야, 왜 그랬어? 핸드폰 쓰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민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승기 형이 써도 된다고 해서.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승기가 민호를 꼬드긴 것이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승기는 정말 비열한 녀석이었다. 승기, 너 이 자식. 나는 승기를 찾으러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승기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다. 나는 허탈한 마음으로 네모 안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태연은 그런 민호를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다음날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민호와 승기는 밤에 몰래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당직사관에게 적발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민호는 영창에 가게 되었고 승기는 휴가 제안을 받았다. 나는 민호를 면회하러 영창에 갔다. 민호는 수척해진 얼굴로 나를 맞았다. 진우 형,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였어요.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야. 나는 민호에게 진심으로 조언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민호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민호와 승기가 몰래 PX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동안 몰래 빠져나가 PC방에 갔다가 적발되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호는 정말 구제불능인 걸까? 아니면 승기가 계속해서 민호를 꼬드기고 있는 걸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다시 한번 민호를 면회하러 갔다. 민호는 이전보다 더욱 풀이 죽어 있었다. 진우 형,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민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은 승기의 계획이었다. 승기는 민호에게 몰래 PX에서 물건을 훔치자고 제안했고 민호는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갔다. 야간 경계 근무를 빠져나가 PC방에 간 것도 승기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었다. 승기는 심지어 민호가 잠든 사이 민호의 아이디로 부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서 엉뚱한 게시글들을 올렸다고 실토했다. 저는 승기 형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민호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는 민호의 말을 믿었다. 민호는 멍청하고 어리숙하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 모든 것은 승기의 잘못이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었다. 승기는 단순히 장난을 치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는 민호를 이용하고 민호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 나는 승기를 찾아 나섰다. 승기는 훈련소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승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한승기, 너 이 개자식. 민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이곳은 군대였다. 폭력을 사용하면 나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 승기는 낄낄거리며 말했다. 뭘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제가 멍청해서 당한 거지.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승기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더욱 화가 났다. 너 진짜 인간도 아니구나. 민호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알게 뭡니까? 쟤는 원래부터 그렇게 살 놈이었어요. 저한테 고마워해야죠. 덕분에 군 생활 편하게 하잖아요. 승기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승기를 끌고 김병만 소대장님에게 갔다. 김병만 소대장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승기, 박민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너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승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다. 소대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김병만 소대장님은 단호했다. 군대에는 규칙이 있다. 규칙을 어긴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결국 승기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민호는 징계 수위가 다소 강경되었다. 하지만 이미 민호는 군 생활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그는 매사에 소극적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나는 민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민호는 원래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하지만 승기 때문에 민호는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시간이 흘러 나는 병장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역을 하게 되었다. 전역을 앞두고 나는 민호를 찾아갔다. 민호는 여전히 우울한 표정이었다. 민호야, 이제 곧 저녁인데 기분이 어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다시는 승기 같은 놈 만나지 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민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부대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군 생활은 짧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민호의 이야기였다. 민호는 나에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순수하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 악하고 비열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악한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민호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다시는 승기 같은 놈을 만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나 역시 민호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태연과 나는 전역을 앞둔 마지막 휴가를 받았다. 부대 밖으로 나오는 길, 나는 태연에게 조용히 물어보았다. 태연아, 너 민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태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꼴 보기 싫었지. 근데 지나고 보니 걔도 참 불쌍한 놈 같아. 승기 그 자식만 아니었으면 나도 동의했다. 민호는 어리숙하고 부족했지만 결코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 그저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군대에서는 좋은 선임을 만나는 것만큼 좋은 후임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니 예상치 못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태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에 공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누군가 최태연을 사칭하여 익명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고 그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글들은 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부대 내의 불만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내용이었다. 이거 제가 쓴 글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사칭하고 있어요. 태연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태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도 태연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아졌다. 나는 태연의 결백을 믿었다. 태연은 다혈질이지만 뒤에서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진범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먼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글의 내용, 말투, 게시 시간 등을 살펴보면서 범인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글에서 자주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은 과거 한승기가 자주 쓰던 말이었다. 나는 한승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승기는 과거에도 민호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전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승기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승기를 찾아갔다. 승기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내가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승기는 태연에게 앙심을 품고 태연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이런 짓을 벌였다고 말했다. 최태연 그 자식이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꼴 보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승기는 뉘우치는 기색 없이 말했다. 나는 승기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 나는 승기의 자백을 녹음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의 증거를 모아 김병만 소대장님에게 보고했다. 김병만 소대장님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승기의 범행이 밝혀졌다. 승기는 또다시 중징계를 받게 되었고 태연은 누명을 벗었다. 태연은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누명을 벗지 못했을 거야.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별 말씀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도 익명성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제 저녁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훈련소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지난 2년간의 군 생활을 되돌아봤다. 훈련소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나는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훈련소를 찾아와 이곳에서의 추억을 되새길 날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마지막 점호를 끝으로 길었던 그리고 짧았던 군 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저녁날 아침, 나는 정든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했다. 짐을 정리하고 동기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위병소를 나섰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훈련소 동기들과의 헤어짐은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컸다. 부대 밖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그동안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우야, 고생 많았다. 이제 푹 쉬어. 어머니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아버지도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나는 가족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전역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졌다. 2년이라는 시간은 세상을 많이 바꿔놓았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다. 군 생활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군대에서 배운 강인함과 책임감, 그리고 동료에는 내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먼저 미뤄뒀던 학업을 마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또한 군 생활 동안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하며 지낼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특히 민호와 태연에게는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민호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태연은 승기의 괴롭힘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나는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나는 가끔 민호와 태연에게 연락을 했다. 민호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태연은 여전히 밝고 씩씩했다.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에 나는 안심하고 또 기뻤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민호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민호가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민호의 성장에 진심으로 기뻤다. 민호야, 정말 축하한다. 네가 자랑스러워. 나는 민호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민호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다 형 덕분이에요. 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계속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민호의 말에 쑥스러워졌다.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인데 민호는 나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나는 민호의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들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비록 군 생활 동안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성장했고 배웠으며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